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파입니다. 비트코인 100만 달러 전망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 샘슨모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옹호자이자 젠3 CEO인 샘슨모가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달러에 도달하는 시점이 기존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샘슨모우는 비트코인이 2031년까지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기존의 예측을 앞당겨 수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미국의 암호화폐 생태계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모우는 백악관의 친암호화폐 및 비트코인 입장이 가격 상승의 주요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한 트럼프는 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기금을 설립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했는데, 이 명령은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며 이 재무부가 추가 비트코인 확보 방안을 모색하도록 허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비축을 할 건데 이 보유량을 늘릴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샘슨모어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을 판매하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죠. 근데 일부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압수된 자산일 뿐이고 구매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추가 구매를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들고 가니까요. 그러나 이제 샘슨모어 같은 경우는 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창설이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채택 경쟁을 촉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이제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량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경우 미국이 국가별 비트코인 보유량에서 선두가 아님을 드러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 이제 미국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11만 2천 개 이하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9만 5천 개는 비트파이넥스에 속하며 반환될 예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흔히 언급하는 20만 7천 개에서 22만 개라는 수치는 이 비트파이넥스에 속한 이 9만 5천 개까지 포함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경우 중국이 지금 19만 4천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면서 이제 선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면서 이 경쟁 때문에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더 매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거죠. 미국 정부는 이제 중국이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비트코인이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보유량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추가적인 비트코인 구매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은 비트코인이 긍정적이다 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달러가 약해지면 비트코인이 오른다. 5월까지 사상 최고치 리얼 비전이라는 기사고요. 암호화폐 분석가인 리얼 비전의 수석 분석가 이 제이미 쿠츠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 지수 DXY라고 하죠. 최근 움직임이 과거 비트코인 상승을 예고했던 사례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DXY, 이 달러 지수의 최근 움직임을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DXY가 3일간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25% 이상 하락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는 비트코인 약세적 바닥이나 중기 상승의 전환점에서 발생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이제 한계점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과 관련된 중기 신호의 통계적 유의성은 주목할 만한 객관적 데이터다라고 덧붙이고 있는데, 과거 통계를 보면 2013년 DXY가 2.5% 이상 하락한 사례는 총 8번 발생을 했고, 이때마다 비트코인은 평균 90일 동안 37%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DXY가 2% 미만으로 하락한 18번의 사례 중 17번에서도 비트코인은 평균 31.6%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몇 달 내 비트코인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했고, 이번 주 DXY가 3일간 네 번째로 큰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유동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이제 지수, 달러가 이제 하락할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이게 이제 순간순간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지수가 한참 하락하고 난 다음에 비트코인이 이제 뭐 상승으로 전환된던가 이런 시간차는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쿠츠는 365일간의 신저점 비율이 47%에 도달했는데, 이는 상승장 내 투매의 전형적인 특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상위 200개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이 5월까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무대가 마련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저가 비율이 이제 상승을 꽤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전에 최저점을 기록했을 때보다는 좀 덜하지만, 최근에 작년에 최저점을 기록했을 때보다는 신저점 비율이 이제 더 높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다시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는 분석입니다. 자, 트럼프의 목표는 달러 기축통화 재편, 비트코인과 금을 사야 하는 이유, 미란 보고서라는 내용인데요. 이 허드슨 베이 캐피탈이 발간한 이 보고서에 담겨 있는 이 트럼프 관세 정책의 전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관세 정책을 왜 이렇게 이제 피고 있느냐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그에 대한 영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제 관세와 이 무역 정책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관세를 이렇게 과도하게 매기고 있느냐에 대한 그 근원적인 이유는 결국에 이제 달러에 달려 있는데, 달러의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축통화인 달러는 지속적인 과대평가와 비대칭적인 무역 조건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축통화로서 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덕분에 이 달러의 가치가 아주 과대평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건을 수입할 때, 그러니까 물건을 이제 사들일 때에는 가치가 높으니까, 달러 가치가 높으니까 싸게 살 수가 있겠죠. 그 대신 문제는 뭐냐면 팔 때 가격이 높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수출을 할 때는 아주 불리한 여건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제조업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쇠퇴를 하고 공장의 문을 닫고 제조업 일자리가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실제 노동자들의 생계 유지 수단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전환하려고 지금 트럼프는 이런 전략을 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 기반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무기 및 방위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공급망이 없다면 국가 안보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을 키우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강철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라는 발언을 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제조업 기반 자체가 지금 모두 중국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거고, 그걸 다시 되찾아오려고 지금 이렇게 무리한 관세 정책을 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떤 이제 효과가 발생되느냐.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달러의 가치가 이제 하락할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관세를 높여버리고
문제 이제 제조업을 뭐 키우려고 하면은 달러는 일시적으로 이제 기축통화로서 이제 많이 풀려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좋았는데 제조업을 팔려면 이제 물건을 싸게 팔아야 되니까 이제 미국의 달러 가치도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다른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달러 가치가 하락했을 때 에케지면 비트코인이 오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제 금을 사야 하는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은 결국에는 달러 가치의 하락을 불러올 것이고 비트코인과 금의 가격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어디까지 떨어질까? 전문가들은 75,000달러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온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 코인글래스는 암호화폐 시장이 24시간 청산 규모가 3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 하고 지금 83,000달러를 이제 더 하락했죠. 추가 하락 시 이제 75,000달러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미키 블크리프토는 비트코인이 50주 단수 이동평균선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과거 2023년 3월 이후 비트코인이 해당 지표 아래에서 주간 마감을 한 적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적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선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해당 지표를 지지선으로 삼을 경우 받는 가능성이 있지만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추가 하락이 불가피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하락폭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최저 가격은 69,000달러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크며 해당 가격 이하로 하락될 확률은 5%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단기적으로 이제 대칭 삼각형으로 이렇게 이제 가고 있었는데 한쪽으로 깼죠. 결국에 한 방향성으로 이제 이 깨는 형태가 나올 것이다 했는데 아래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향성을 보면 지금 이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지금 깨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세들도 열어놓고 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74,000 이 전고점이죠. 이 전고점인 74,000달러대 정도가 지금 이제 다음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마인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69,000달러까지도 바라보고 있다는데 이 이하로는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50주 이동평균선도 있죠. 50주 이동평균선도 비슷합니다. 74,000에서 이제 75,000달러 선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느냐를 또 한번 또 기술적 분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하락세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언제든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을 하고 미래의 플랜을 좀 세워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많이 이제 뭐 알트코인, 특히 알트코인을 들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이제 하락세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고 좀 두려우실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이제 이 차트나 아니면은 뭐 거래 시세를 계속 확인하게 되실 건데 그 확인을 조금 이제 줄이시고 일상에 그냥 하시는 일이나 뭐 공부나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면 이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했던 적이 있었는데 신경을 쓰면 쓸수록 더 이제 힘들어지기 때문에 관심을 거기서 좀 끄고 오히려 이제 다른 일들에 집중을 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뭐 지금 유튜브를 안 보셔도 됩니다. 유튜브를 굳이 뭐 안 보셔도 되고 이렇게 이제 힘들 때는 조금 쉬어가면서 좀 컨디션 관리를 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비트코인 다시 뛴다. 이럴 고점 예측한 분석가의 새로운 전망. 이라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또 전략가 벤자민 코엔은 향후 몇 달간 비트코인이 반등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2, 3분기 동안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대비 약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향후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가격대로 7만 달러 선을 제시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향후 몇 주 내 7만 달러 아래로 하락한다면 이후 반등이 발생하더라도 이전 고점 10만 8천 달러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BTC가 7만 달러 이상을 유지하면 상승 추세가 유지되면서 궁극적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베팅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강세장 친호탄이라는 기사인데요.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보유한 ETF를 대량 매수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ETF에 대한 투자 규모는 15억 달러 이상으로 기관 투자자로서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를 보인 셈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 대기업이 대규모로 암호화폐 관련 자산을 매입했다라는 점은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할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투자 결정이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보유 전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이번 매수가 시장 유동성을 줄이고 가격 상승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골드만삭스가 투자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이걸 이제 그냥 따라서 하는 것들은 좀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단기적인 변동성들을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냥 뭐 몇 년을 가지고 갈 생각으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베팅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기관 투자에서 뭐 단순히 트레이딩 하려고 하는 경우는 조금 이제 드문 경우입니다. 이렇게 이제 큰 자금들이 움직이는 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적으로 보시고 골드만삭스가 샀다고 해서 뭐 바로 상승하는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없는 비트코인 골드만삭스 JP모건의 최고 수익원 대수도라는 기사고요. 결국에는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기업들이 이 골드만삭스와의 JP모건이 가장 수익성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비트코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월가에서 이제 BTC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비트코인이 기존 원유 시장보다 훨씬 더 높은 거래 빈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원유는 실물 가치의 400배가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해요. 비트코인이 이보다 최대 1000배 더 많이 거래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BTC가 금융시장 내 최대 유동성을 가진 상품이 될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 거대한 불황 온다 비트코인 50만 달러 간다라는 기사고 뭐 몇 번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주식시장의 대규모 붕괴가 시작됐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 지금 퇴직연금이 개인 퇴직계좌에 의존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재정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및 ETF 같은 금융상품보다 이 금은 비트코인 같은 실물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특히 비트코인이 50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번에 이제 서밋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미국은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지정을 하고 보유 정책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는데 비트코이너들이 잘하는 말이 있다. 절대 비트코인을 팔지 말라. 미국도 이 원칙을 따를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힘받는 코인 ETF 한국판 블랙록 나오나 한국에서도 이제 당정간 아마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은 이미 145조 원대 상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세계에서 이제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이제 한국도 제도권 편입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 중이고 증권사나 운용사 시장 선정 경쟁으로 이제 꿈틀거리고 있다 내용입니다.
결국 이제 한국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요거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이렇게 이제 개방적이고 그런 제재를 풀어줄수록 한국도 그 판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암호화폐 지수,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탐욕 지수 지금 27을 기록하고 있고요. 최저점이 지금 10이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저번 달 27일 날 최저점을 찍고 지금 조금 더 올라온 상태인데 계속 이제 공포 단계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극단적 공포에서 이제 공포 단계로 살짝 올라왔는데 아마 이제 추가적인 하락세가 오면 다시 또 여기서 더 하락해 할 가능성들도 있죠. 하지만 이제 겨우 이제 그래도 뭐 10 정도를 유지하지 않을까. 그게 거의 연 최저점이거든요. 지금 1년 동안 최저점이 저번에 이제 17이 가장 최저점이었는데 그걸 이번에 깼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10 정도가 나올 가능성 추가적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너무 흔들려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다른 부분에 신경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댓글이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들이 이제 만연해 있습니다. 이럴수록 지금 이제 다들 극단적 공포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지금은 흔들리지 마시고 그런 외부적인 말이나 그런 것들에 흔들리면 투자를 오랫동안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은 엄청나게 출렁이는 시장이고 이렇게 뭐 50%, 60% 심지어는 이제 90% 이상 빠지는 그런 시장들도 있습니다. 과거 시장 보시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빠지는 시장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이 정도 빠진 거지 알트코인은 거의 90%, 95%까지도 빠집니다. 그러면 거의 뭐 이제 자산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그냥 휴식 조각이 되어버린 그런 수준까지도 겪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을 견디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적으로 보셔야 되고 상승장에서도 이제 항상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라는 것들은 충분히 염두를 해 두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좀 하시길 바라고요. 투자 자산 관리, 포트폴리오 관리도 좀 조정을 잘 하시면서 마인드를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